망합니다. 진짜예요. 망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해볼게요. 왜냐하면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공정별로 원가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짜가 우리가 재공품할 때 공짜 쓴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완성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요 종합원가 계산이 나오면 가급적 원래 요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원가에게 계산 문제 될 때는 답만 맞으면 되니까 답을 맞추면 그냥 무조건 인정이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제공품 T계정 그려가지고 푸시는 거 권장드려요.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해야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그 문제에서는 이제 제공품 T계정에 수량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제공품 기초는 차변이죠. 근데 여기 제가 XXX라고 적어 놓은 건 수량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기초 제공품 수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어저께 단기에 원가를 투입하면 그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 게 는다라고 해서 제공품 증가했었잖아요. 맞죠? 그걸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는 수량이니까 단기에 투입한 수량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T계정 대변.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대변에 있고 수량이 다야. 그리고 제공품은 언제 감소한다라고 했냐면 완성되면 떡볶이 완성되면 제공품은 감소하잖아요. 맞죠? 여기에 단기에 완성된 수량을 이렇게 집어넣으신 게 물량 흐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 기초 제공품이라는 게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죠. 그리고 단기 투입분이 오늘 막 새로 만든 빵이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뭐가 먼저 오늘 완성을 시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저께 만들다만 빵부터 오늘 먼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을 그 다음 완성시키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평균법의 가정을 받아들이셔야 돼. 왜요?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을 요 평균법에서는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을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요? 하시니까 그냥 가정을 이렇게 하겠대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 제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추워하실까봐. 진짜인데? 여기 배려심이 깊다라는 거야, 제가. 재미도 없고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균법은 기초 재고 어저께 만들다만 빵도 오늘 막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법 문제를 외워하시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법 문제를 푸실 때에는 기초 제공품 수량 있죠. 요를 단기 투입 수량에 그냥 더하시면 돼요. 왜? 요것 때문에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보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 주면 얘는 단기에 막 투입한 것으로 보니까 단기 투입 수량이 흡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 있죠.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을 평균법이니까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을 시키고 평균적으로 기말 제공품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킨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더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시키고 기말 제공품을 남겨놓는다. 이게 평균법의 논리예요. 그래서 일단 말 문제. 일단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은 분명히 어저께 만들다만 완성도가 있죠. 그걸 무시해요. 무시해버리고 막 오늘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니까 일단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도 않아요. 맞죠?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존의 완성도도 무시하잖아요. 말 문제.
대신에 우리한테는 가장 큰 장점, 계산이 간편해요. 왜냐면 좀 이따가 하는 선입선출법은 이제 머리가 좀 아프거든, 많이. 알죠? 요렇게. 말문제야, 말문제.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한 가지 예제 가지고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죠? 자, 228페이지 예제 17번입니다. 맞나? 교재 세무 2급 228페이지 맞았나? 아니네. 이걸 왜 안 고쳤지? 225페이지네요. 여러분들 유인물은 225페이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225페이지로 안 돼 있죠. 유인물에는. PPT. 세무 2급이라고 돼 있는 PPT에는 225페이지라고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왜 내 것만 이러니?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냥 할게요. 이걸 그냥 하면 되겠지. 그치. 225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자, 문제 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물음 안 볼 겁니다. 시험에서는 뭐를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자고로 우리 시험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요 우리가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 계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5단계까지 있거든요. 그걸 다 출제해요. 여기서부터.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를 물어볼지 모르니까 다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를 볼 거냐면 첫 번째 줄 끝에. 왜냐 우리가 물량 투입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좀. 여기. 자, 재료는 제조를 착수할 때 전부 다 투입. 이거 밀가루로 따지면 밀가루 처음에 다 쏟아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밑줄.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서 발생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 가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꼭 여러분들이 이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문제 푸실 때에는 반드시 투입 시점부터 보셔야 돼요. 가정한다. 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어저께 만들다만 거죠. 빵으로 따지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수량 1000개 보이시죠? 1000개가 있고 어저께 30%만큼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줘요, 여러분들.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안에 재료는 22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공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8만 원어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 숫자랑 금액이랑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 여기 이해한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논리적으로 오셔야 진짜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로 2번 단기 총 제조 비용 있죠. 요게 단기 총 단기 총 제조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어저께 단기 중에 투입된 제공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단기 중에 투입된 금액이었잖아요. 이걸 수량으로 하면 수량으로 놓으면 얘가 단기 투입 수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에 투입된 수량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주면 못 구해요. 시험에서 못 구하게 주진 않겠지. 자, 아무튼 지금은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은 안 줬습니다. 몇 개인지. 다만 단기 중에 우리가 밀가루를 100만 원어치를 새로 투입했고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가공비가 82만 원이 단기에 투입된 겁니다. 소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 수량인데 그럼 오늘 남아있는 빵이잖아요. 오늘 남아있는 빵이 1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50% 시점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됐죠? 좀 누가 봐도 좀 여러분 머리 아파요. 이거 이해 100% 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단기 말의 완성품 수량은 8,000개니까 오늘 빵을 8,000개를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기 투입 수량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고. 없어요 하면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왜? 그럼 어저께 제공품 티계정 이렇게 했잖아. 제공품 티계정. 아이고. 여기 제공품. 기초가 지금 1,000개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단기 투입분이잖아요. 요거 모르죠? 지금 안 줬어요. 수량을 가로 2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여기 있잖아요. 1,000개.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게 제공품의 감소죠. 단기 완성 8,000개. 자, 질문. 단기 투입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일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이 9,000개니까 차변도 9,000개가 돼야지. 그렇죠. 그럼 단기 투입분 얼마? 그렇죠. 8,000개야지, 8,000개. 그래야 9,000개씩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수량을 안 줬어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합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뭐예요? 원래 실제 물량 흐름은 기초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부터 오늘 완성 먼저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그리고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를 그 다음 나머지 7,000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에요. 맞죠? 근데 평균법 논리 쓸게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1단계라는 건 뭐냐면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짓이에요. 이렇게 했던 짓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1단계. 자, 그리고 나서 2단계 뭐를 구한다라고 하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라고 해요. 2단계가. 근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려면 수량 곱하기 완성도 해야 된다면서요. 그냥 수량 가지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에서 완성도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법이잖아요. 그럼 평균법은 아까 기초 제공품 1,000개를 기초 제공품을 언제 투입한 걸로 가정했어요. 단기에 막 시작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평균법 문제가 무시하시고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있죠. 얘를 그냥 단기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입 수량 8,000개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기 착수분을 그냥 9,000개로 보셔야 돼. 이렇게.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선의선출법 말고. 아셨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 해석하면 기초 제공부 여기 1,000개 있는 거죠. 기초 제공부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와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 이 두 개를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을 시키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게 평균법의 논리예요. 그러면 이 평균법의 논리대로 하자면 요 단기에 오늘 완성된 빵 8,000개 있죠. 오늘 완성된 빵 8,000개는 전부 다 단기 투입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자, 지금 질문. 아까 1교시 때 단기 투입 단기 완성품은 완성도가 무조건 몇 프로라고 했죠? 아까 그 자동차랑 건설을 했잖아. 단기 투입 단기 완성품, 단기 투입 단기 완성품 몇 프로예요? 완성도 무조건. 다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단기에 투입해서 자동차 부품 단기에 막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시켰다고요. 그럼 재료 단기에 다 투입했을 거고 사람과 기계가 다 올해 자동차를 다 가공했을 거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요, 그거. 그럼 단기에 완성된 8,000개는 그러면 평균법은 다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이 단기 완성품 8,000개의 재료비랑 가공비의 완성도 몇 프로예요? 100%.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까 그래서 이거 그냥 그걸 요거 그냥 바로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맞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9,000개에서 오늘 8,000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오늘 밀가루 다 투입했고 오늘 사람과 기계가 다 작업한 거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기초 제공품 있는데요? 싸우자는 거잖아 지금. 얘를 예로 본다고. 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미궁으로 빠지는 거 이해가 오히려 안 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럼 무서워. 여기는 무서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제가 지읒될 거 뻔히 보이거든요. 여기 그냥 논리적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완성된 빵 8,000개는 전부 다 단기 투입분해서 완성이 되는 걸로 보잖아요. 평균법은 가정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완성된 빵 8,000개에는 재료가 밀가루가 다 투입됐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정을 넣으면. 그다음에 사람과 기계도 오늘 막 작업을 다 한 걸로 봐요.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0개 있죠. 그럼 기말 제공품 1,000개도 기말 제공품 1,000개도 단기 투입분해서 기말 제공품 1,000개, 빵이 1,000개 남은 걸로 보는 거겠죠. 그쵸? 이건 좀 그림 그려 여러분 처음이시니까. 자,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 벨트예요. 컨테이너 벨트라면 지금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문제에서 아마 30% 페이지. 완성도가 30%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나요? 바로 1번에 여기. 여기 완성도 30%예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완성도 50%. 요 예제는 좀 기억해 두세요. 기초 제공품 30%, 기말 제공 50%. 어? 어. 여기는 이제 조금씩 가다 보면 한두 명씩 이제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요게 힘드시면 다른 공부 하셔도 돼요. 맞죠? 소득세 공부하신다든지. 진짜 저그 이해해. 전 이해한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용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혹시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저거 못할 것 같은데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예. 한마디로 뭔가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그렇죠. 50%잖아요. 그럼 아까 완성도 이꼬르 위치다라고 했어요. 음. 여기는 그림을 안 그리고 이해하는 게 힘들어, 은근히. 그러면 지금 단기말 제공품이 50% 있는 거예요. 얘가 0%고 얘가 완성된 100%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밀가루랑 사람과 기계 투입하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아까. 밀가루는 초기에 전량 투입하고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고. 그죠? 그러면 요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할 때 재료 때 전량 투입했을 거야, 재료. 재료를 전량 투입했겠지, 요때. 밀가루를 다 쏟아 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쏟아 부었고 지금 오늘 남아있는 빵이 몇 프로 시점에 놓여져 있냐면 50%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질문.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 안에 밀가루는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머리 터진다니까 진짜로? 아니 오늘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 부었다고요. 왜냐면 단기 투입분에서 기말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시작 할 때 밀가루 쏟아부어 내가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 공부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해 안 돼. 시작해서 밀가루 다 투입했어요. 투입하고 오늘 50%만큼 만들고 오늘 집에 갔다고요. 그럼 오늘 50%만큼 만들다만 빵 안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100%. 그렇지. 100%죠. 100%. 그죠?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작업을 미리 한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걸 하려면 이게 돼야 돼요. 100%야 여기.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 안에 밀가루는 100%다 투입됐다 이 뜻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도. 가공비의 완성도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한 정도죠.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는 단기 착수분이니까 사람과 기계가 막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50%만큼 정해진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고 만들다 만 거잖아요. 그럼 질문. 그럼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몇 퍼센트 가공한 거예요? 50%. 그래서 제가 아까 완성도 이꼬르 뭐의 완성도라고? 가공비 완성도라고. 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가공비 완성도야. 이렇게 할 때만 힘들어. 서로 간에.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여기 힘들다고. 이렇게. 왜냐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을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수량이잖아, 수량. 그냥 수량 가지고 아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그냥 수량 가지고 여러 원가 계산하면 원가가 왜곡된다면서요. 그래서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그냥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해야 완성품 환산량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재료비와 가공비가 투시점이 다르니까 둘의 완성도를 각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 이해하려고 하면 죽는다니까요.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못 따라와 진짜로. 논리적으로 그냥 오셔야 돼. 여기는 착착착착. 원가에게 그런 애들이 많아요. 진짜로. 이제 금액이랑 섞여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정이 들어갔어요. 그 가정이.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요. 네, 여기서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환산 수량의 숫자가 생략되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 왜냐 우리가 좀 이따가 뭘 구하냐면 단기에 완성된 빵 안에 재료와 밀가루와 가공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 있냐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금액을 구하려면 수량 곱하기 단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가 일단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료비랑 가공비가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해야 돼, 완성품 환산량을. 그럼 아까 완성품 환산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했었죠?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곱하기 완성도. 그죠? 아니에요. 멘트 안 나갔음. 보시면. 그러면 단기에 완성된 빵 8,000개는 단순 수량이죠. 여기에 밀가루는 100%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완성된 빵 8,000개 안에는 밀가루 100%다 들어가 있으니까 8,000개 곱하기 100% 1 해서 예, 단기 완성품 8,0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곱한 거예요. 여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진짜 망한다. 이거 많이 봤어.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로. 다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안 따라오고 그냥 논리적 안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가공비. 그럼 단기 완성품 8,000개죠.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는 100%잖아요. 그럼 8,000개 곱하기 빨간색 100% 하면 요게 의미하는 게 단기에 완성된 8,000개. 단기에 완성된 8,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수량 곱하기 완성도 하면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여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못 시키니까 그런 거잖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여기. 안 따라오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 있죠. 이거 그냥 오늘 남아있는 빵 단순 수량 1000개고, 요거에 완성품 환산량으로 바꿔야 원가 왜곡이 안 된다면서 여러분들. 아까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는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1000개 곱하기 100% 1. 그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곱하기 1. 1000개 이렇게. 잠깐만요. 그 다음에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50%만큼 가공했다라고 했죠. 그럼 1000개 곱하기 50%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냥 1000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1000개 곱하기 0.5.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벌써부터 몇 분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나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해하기 힘들어. 이미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의 전체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있죠? 재료비의 단기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9,000개. 세로로 더한 거. 그 다음에 단기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기의예요. 단기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500개. 일단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할 건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논리적으로 안 따라오면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전 여기가 좀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좀 시간을 덜 쓰고 요거를 혹시라도 맞을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라도 하세요. 여기까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하세요, 많이. 이제 금액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지금 네모 박스. 지금 요 네모 박스 친 게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죠. 맞죠? 그러면 요 9,000개하고 8,500개가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러면 질문. 우리가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 제공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정 왜 여기 9,000개 안에 다 단기 투입분이야? 기초 제공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을 더한 평균 개념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기에 작업하다만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막 시작한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요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다. 그럼 틀려요.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다. 그럼 틀린다고요. 알죠? 평균법이니까 평균 개념이에요. 이렇게. 가정만 단기 투입분으로 본다라고 했죠. 여기에는 엄연히 기초제공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원가를 집계한다라고 해요. 원가를 요약. 그건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는 유치원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만 제가 하고 싶은 말 뭘까요? 나 무시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쉬워. 여기 이거 하는 거예요, 뭐. 기초 제공품에 직접 재료비 22만 원, 가공비 8만 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에 직접 재료비 100만 원, 가공비 82만 원 있었죠. 그냥 이거를 적는 거야, 별도로.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가지를 벌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시험에 몇 단계 이거 순서 가끔 물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 안에 직접 재료비 22만 원, 가공비 8만 원 줬잖아, 문제에서.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에 재료비 100만 원, 가공비 82만 원 줬죠? 네, 그냥 이거 적는 거예요, 그냥. 제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적어봐 하면 애들이 어떻게 적어야 하겠지만, 그죠? 이렇게 쉽죠?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5단계가 뭐냐면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요. 그 원가는 뭐 곱하기 뭐로 이루어져요?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럼 2단계가 완성품 환산 수량이라면서요. 그러면 단가도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을 써야지. 여러분,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오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수량 쓰면 안 된다면서. 그럼 단가도 그냥 단가 쓰면 안 되겠죠. 수량을 완성품 환산 수량으로 바꾼다면 단가도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일단 위로 뜯기지 말기. 그죠? 여기는 강사의 말 꼭 들으셔야 돼. 맞죠?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그래서 4단계가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2단계랑 4단계가 중요해요. 2단계, 4단계. 그럼 1단계랑 3단계는 못 하신 분 없어요. 잘. 수량 적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그럼 우리가 완성품,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분자가 금액. 근데 그냥 수량 쓴대요. 완성품 환산 수량 쓴대요. 완성품 환산 수량 쓰니까 총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랬죠. 뭐냐면 요 완성품 환산량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럼 이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전기에 작업하다만 기초제공품과 단기에 막 작업을 하기 시작한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라면서요. 여기 논리적으로 그냥 오셔야 돼. 눈 뒤로 뜨면 안 되실 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실 거야.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드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 어저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분자하고 분모는 대응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저께 제조간접비 배분을 구할 때 분자가 제조간접비가 전체를 의미하니까 분모 나누는 배분 기준으로 전체 배분 기준 나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똑같아. 그러면 분모가 전기 거랑 단기 거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원가도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가 더해진 평균 원가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냥. 오케이?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 대응되는 거 이렇게 기초 제공품 아니 전기 기초 제 뭐야 기초 제공품의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게 기초 제공 원가로 따지면 단기 투입량에 대응되는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더한 평균 원가가 요 총원가의 평균법에서의 총원가예요. 이렇게요. 논리적. 자, 그런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눈 이유는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그럼 당연히 뭐도 나눠야 돼요. 완성품 환산량 4단계. 한 개당 금액도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재료비랑 가공비를 별도로 구해야 되는 거 별도로. 알겠지? 이해하려면 진짜 여기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몇 번 풀다 보면 여러분 머리에서 알아서 해요. 똑같아요. 어저께 했던 개별원가 계산처럼. 처음엔 그지 같지만 계속 그 문제 풀다 보면 내 머리가 해, 그냥. 진짜로, 그냥 해. 똑같아요, 여기도.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분모가 완성품 환산량이죠. 그럼 재료비의 평균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이 9,000개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9,000.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분자가 그럼 지금 재료비 구하는 거니까 재료비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원가. 근데 여기는 기초 제공품 원가면 기초 제공품에 있는 재료비와 단기 투입분에 있는 재료비가 더해진 평균 재료비 개념이 된다고요. 분자가 물론 안 나눠져. 이거 선입선출 분자라서 시험에서 나눠지게 줄 거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나눠지게 줄 거예요, 줄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에 있는 재료비가 22만 원. 요게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22만 원.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 100만 원이 더해진 평균 재료비가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나눠져. 시험에서는 안 나눠져.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숫자가 나와요. 계산하면 대략 135원 나 대략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 분모 8,500개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분자도 가공비가 와야 되겠죠? 대응되는 분자가 평균법 하에서의 가공비가 돼야지.
맞죠? 그럼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니까 가공비도 기초 제공품에 있는 가공비 8만 원과 단기 투입분에 있는 가공비 82만 원이 더해진 평균 가공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셔야 돼, 진짜. 이렇게 평균 가공비 계산하시면 안 떨어져요. 106원이라 할게요. 대략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요게 단기 완성품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제가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친 게, 검은색 하지 말까? 색깔 좀 구분할게요. 여기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죠? 응. 네, 주황색.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1,000개와 500개는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그죠?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단.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단계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 원가 구합니다. 분위기 많이 다운돼 있다. 해야지 뭐. 집중하시는 거죠. 맞죠? 집중하는 거라 믿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라는 건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총원가잖아.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고 가공비가 직로 더하기 재간이라면서요. 맞죠? 그럼 완성품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근데 그 수량이 여기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곱해야 된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 있죠? 얘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8,000개잖아요. 위에는 8,000개 제가 지금 뜯어있는 거. 레이저 잡나? 안 잡네. 여기 8,000개 파란색이 여기 뭐야?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원가가 135원이었잖아요. 얘를 곱해. 얘를 곱하면 얘가 의미하는 거.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재료비. 그죠? 재료비.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이제 원가잖아. 재료 원가라고 해요. 재료 원가. 여러분들 재료 원가라고 해야죠. 재료 원가라고 할게요. 뭐 재료비나 재료 원가나 같은 거지만 재료 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재료 원가에다가 가공 원가 더하면 총원가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냥 오셔야 돼요. 여기 진짜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 요거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 여기에다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06원. 요걸 곱하면 얘가 단기 완성품의 무슨 원가? 가공 원가가 되겠지. 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단기 완성품의 총원가가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적이에요, 그냥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들 고민 생각했다 망해요. 그냥 논리적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기말 제공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청지에서 단순 수량이 못 박는 게 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맞죠? 이 1,000개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135원이잖아요. 그럼 요 1,000개 곱하기 135원이 의미하는 건 기말 제공품의 재료원가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원가 회계할 때 100%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가 회계 못한다라고 한 이유가 요거예요. 진짜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 그냥 수량 쓰면 안 된다 했죠 아까. 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 수량 500개잖아요. 얘 써야 돼. 1,000개 쓰는 게 아니라 500개. 그럼 이 500개 곱하기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숫자 106원이잖아요. 여기 500개 곱하기 106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원가 되겠지. 가공원가.
그럼 기말 제공품의 재료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가공 원가를 더하면 기말 제공품의 총 원가가 나오겠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표정을. 자, 됐죠? 논리적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됐어요? 자, 왜 바로 얘냐? 됐어요? 쉴게요, 여러분들. 이제 선입선출법 하면 머리 더 터지니까 살짝. 자, 주무세요, 여러분들. 2시 40분에